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무섭게 치솟던 달러 가치가 이제는 반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킹달러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는 달러 대신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제가 2021년부터 줄곧 달러를 사놓으면 좋을 거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특히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달러 매수를 외쳤는데요. 그 뒤로 킹달러라 불릴 정도로 달러 가치가 급등했었습니다. 약 1,400원대 중반까지 치고 올라갔던 달러가 이제는 반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거세질수록 달러는 강세를 보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은행에 돈을 맡겨도 안전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신흥국에 풀렸던 달러가 회수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죽으려고 해요. 죽자고 이래서 제품 찍어내면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 오르면서 마진율 고작 약 4에서 5% 정도 나오는데 대출 금리가 지금 이 수준이거든요. 대출 받아서 사업하는 기업은 지금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사업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가계부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튼 작년 말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강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금리 인상 기조가 약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달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면서 달러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에 투자되었던 자금들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보통 달러가 약세일 경우 기본적으로 원유나 금에 돈이 몰립니다. 달러 약세는 곧 달러의 유동성이 다시 높아진다는 뜻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인 원유나 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원유 같은 경우는 금보다는 대외 변수가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따뜻한 겨울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감소라던가 오펙의 감산이나 증산 등 변수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에 반해 금은 좀 변수가 적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달러 대신 투자하기에 원유보다는 금을 선택할 이유가 높습니다. 왜 달러가 약세면 금이 오를까에 대해 더 설명해 보자면 미국의 금태한 폐기 선언을 들 수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 달러는 금과 연계해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전문 용어로다가 금본위제라고 하죠. 그런데 미국이 베트남전을 치르면서 달러를 그냥 막 찍어내게 됩니다. 역시 전쟁은 현질이죠, 현질. 당연히 금에 연계된 달러의 가치가 지켜질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금 1온스당 35달러의 가치를 매겼는데 달러를 찍어낼수록 한정된 금의 가치는 올라간 거죠. 금이라는 게 달러 마냥 냅다 찍어서 뚝딱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1971년 8월 15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은 미국의 금태안에 대한 주변국의 의심이 커지자 나 몰라, 포기 이렇게 나오면서 미국의 금본위제는 폐기가 되었고 이를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 1974년 6월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 욤키로프 전쟁 후폭풍으로 발생한 석유 파동을 해결하기 위해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을 보내 사우디아라비아와 군사경제 협정을 체결합니다. 특히 사우디와의 원유 거래 때 달러 결제만 하도록 했는데 이를 페트로달러라고 부릅니다. 산유국들은 원유를 팔아 생긴 달러로 미국 채권과 군수품을 샀습니다. 이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미국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도입해 중동산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게끔 만들면서 달러의 사용처를 늘리는 꼼수를 쓰면서 달러 가치 하락을 막아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용해 달러의 사용처를 중국까지 포함하게 되죠. 그렇게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달러를 찍어내도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아주 상큼한 전략이죠. 중국도 이런 미국의 페트로달러를 흉내내기 위해 얼마 전 시진핑 형님이 직접 사우디에 달려가 우리도 페트로 위안화 하자고 딜을 걸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우디가 미치지 않고서야 미국 형님의 뒤통수를 후려 갈길 수는 없거든요. 그냥 제스처만 취하면서 심기 건드는 수준이겠죠.
미국이 달러 가치의 하락을 막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달러를 계속 찍어낼수록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금 가격이 1온스당 35달러라는 금태한제는 지키지 못하고 금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된 겁니다. 사실 비트코인도 그런 금태한제의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총 2100만 개라는 정해진 양만 발행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수록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금 대신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 역시 변수가 많습니다. 결국 비트코인보다는 금 투자가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은 변동성이 적으니까요. 최근 그런 이유로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는 1,400원 중반대에서 현재 1,200원 중반대까지 내려온 상태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예측이 많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유동성을 다시 풀어야 살아나겠죠. 이런 불안감들이 겹칠수록 금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될 겁니다. 발빠른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벌써 금을 사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금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금에 대한 투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돌반지나 황금돼지, 황금열쇠처럼 실물로 금을 사거나 좀 더 쉽게 금 ETF를 사셔도 됩니다. 이처럼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금을 사거나 아니면 금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더 살펴보자면 골드바를 사거나 한국거래소, 즉 KRX 금시장을 활용하는 방법, 금 통장을 개설해서 돈을 넣는 방법이나 금 펀드에 가입하거나 금 ETF를 매수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이 중 가장 저렴한 방법은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산에 투자할 때 신경 써야 할 것이 거래 비용과 세금인데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통해서 매수하면 이 두 가지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은 현물 금을 바탕으로 한 거래시장입니다. 1g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주식시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금이 거래되는데 실시간으로 금을 사고 팔 수 있고 개장과 폐장 시간도 주식시장과 동일합니다. 증권사에서 금 현물 계좌를 개설해서 컴퓨터나 모바일로 거래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 주식 계좌로는 금 현물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금 거래를 위한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하죠.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 금시장 회원 증권사가 아닌 경우에는 금 현물 계좌 개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마다 거래가 안 될 수도 있고 되더라도 수수료가 다르니까 개인적으로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 투자는 주식 투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장기 투자에서 성과가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분산 투자용으로 큰 금액보다는 소액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러에 어느 정도 자산을 배분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킹달러의 시대가 끝나면서 왜 금 가격이 오르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집에 돌반지, 황금돼지, 황금열쇠가 있거나 내 몸에 금팔찌, 금목걸이를 가진 분이라면 조금 참으셨다가 팔고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한국거래소 금시장이나 금 ETF 상품을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잘 활용하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면서 어느 정도 투자 성과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